두 번째 주제는 김종인의 못다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사진 사퇴를 했죠. 사실 결별 당하기 전에 미리 결별을 선언한 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그간의 못다한 이야기를 다 풀었습니다.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3%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셨었는데 난 나간 것도 몰랐고 누가 준비하는 것도 몰랐고 또 이수정 교수나 신지혜 씨나 김민정 교수 영입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나는 전혀 모르고 다 들어온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이라고 명칭만 해놓고 이 당의 인사 이런 게 전혀 나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그동안 지금 윤핵관으로 지목됐던 권성동, 윤한홍 의원이 어제 당직 사퇴를 선언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내가 보기에 밖에 있다고 그래서 영향력이 없어진 건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요. 예,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전에는 김종인 위원장만 영입을 하면 이길 수도 있는 선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어제 결별했고요. 일단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은 이랬어라고 타기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호소협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제였죠? 월요일자에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에 대한 전격 개편을 선언했고 수요일 오전 윤석열 후보가 최종적인 본인의 결심을 밝히기 전까지 시간이 좀 진공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때 각종 보도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일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김종인 위원장이 왔더니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결국 해낸 것이 없지 않냐라는 보도들이 나왔던 게 아마 화요일을 기억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후보에 대한 사실상의 비판의 목소리는 거의 없는 상태로 저는 느끼고요.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에서 혹시 내부에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불편한 생각을 가지면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뭘 만들어낸 게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할 만큼의 모든 권한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허수아비라는 평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수아비 대접했냐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요? 팩트로 여쭤보면 예. 김민정 교수 영입 과정, 이수정 교수 영입 과정 몰랐고 3% 추천하는 것도 몰랐다. 이건 맞습니까? 새시대에서 신지혜 부위원장이 영입하게 되는 건 새시대 준비위원회 그렇죠. 역할이었기 그건 이제 때문에 다른 이걸 쪽이니까. 몰랐던 건 맞는 것 같고요. 3%에 출연하게 되는 게 아마 비공개 일정이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화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개되는 일정에 대한 보고와 함께 비공개 일정을 어떻게까지 보고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이 함께 임명을 했던 임태희 총괄 예. 상황본부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아쉬운 것은 임태희 총괄 상황본부장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서의 조율을 원만하게 하고 적어도 이 프로그램 출연을 임태희 본부장이 모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김종인 위원장에게 있는 그대로 다 보고가 됐던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퀘스천 마크가 찍히긴 합니다. 선대위원장의 가장 핵심적, 그러니까 선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선거대책위원회의 가장 핵심적 권한이 일정 영입 공약입니다. 근데 이 소위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3프로 TV 나가는지 일정도 모르셨고요. 이수정, 신지혜 씨, 김민정 교수 영입되는 영입도 몰랐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발표하는 장면을 보고 TV에서 보셨다는 얘기거든요. 공약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인재 영입도 모르시고 일정도 모르시고 공약도 모르는 건 사실 선대위원장이 아니죠. 공약을 몰랐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발표하는 장면을 보고 이 선대위 개편 결심을 굳히셨다 했는데 이 공약도 모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당시 이게 저희 이성대 기자가 썰기도 했는데 내용을 잘 숙지 못한 상태에서 윤 후보가 허둥지둥 공약 발표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건 가장 선대위의 핵심적 권한입니다. 일정, 영입, 공약은. 세 개 빼면 다른 건 없잖아요. 임명장 주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이 김종인 이 선대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마찬가지로 들어올 때부터 선대위가 이미 짜진 판에서 이 옥상옥으로 총괄이라는 상임의 위에 또 하나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준 상임선대위원장 위에 올리려고 총괄을 하신 것 같은데 옥상옥으로 들어오실 때부터 선대위 구성에 참여하시지 못했지만 들어오고 나서도 사실 선대위의 시스템에 완벽하게 결합되지 못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이 3프로 TV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비공개 제가 녹화를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에가 아마 그 윤식당 같이 이제 요리하는 그러니까 예. 많은 예능 프로에 출연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같이 하기도 하고 여기도 아마 3프로 TV도 이 제작이나 예능을 같이 만들어내는 팀에서 여기에 대한 녹화를 결정해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이 모든 일들을 다 전체 일정 기획 메시지와 어울려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3프로 TV에서의 결과로 윤석열 후보에게 또 많은 어려움이 일부 전달되는 터라 지나갔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선대위 내에서도 많은 고민들과 또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일단 뭐 3프로 TV 내용도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와 대조가 됐다라는 평가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도 좀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윤 후보가 내가 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게 된 계기를 얘기하면서 약간 또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3프로 TV 출연을 좀 하라고 우리 선대위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뭐 어떤 데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가서 그 내용이 총괄위원장께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다 보고되고 협의가 끝나서 저한테 참석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앞서 보고 체계의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에게는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얘기하신 대로 총괄상황본부에 보고가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가라니까 가서 얘기했다. 요건 선대위가 일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예. 경제 전문 유튜버고 거기서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준비도 하고 본인의 생각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1차 갔다 2차 가듯이 2차 가서 그냥 얘기하듯이 어딘지 모르고 가서 얘기했다는 건 잘 납득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충분히 갔는데 아마 이런 얘기겠죠. 3프로 TV가 젊은 세대 특히 증권, 부동산 등에 대한 경제를 주로 알고 싶어서 하는 구독자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프로입니다. 예. 3프로의 구독자도 김프로, 많고요. 정프로 저도 친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그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매체가 있고 여기서 경제와 부동산에 관한 얘기를 하는구나 질문지를 받았고 그 질문지에 대한 답변들을 적어서 갔던 것인데 예. 이 3프로 TV에서 주로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그러니까 3프로 TV 구독자분들 그리고 어떤 데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3프로에 대한 한 명 한 명의 성향이라든지 그리고 여기가 어떤 방송들을 쭉 진행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3프로 TV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앉아 있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혹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거 일정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선대위원장이 모르시거나 그러면? 선대위원장이 모르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대위원장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 총괄 상황본부장에게 많은 걸 위임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일정들을 결정했을 당연히 것이고 보고가 되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했을 것이고 아마 방송 출연을 전담으로 하는 팀에서 3프로 TV를 비롯한 많은 일들을 진행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3프로 TV 다시 한번 보시면 아주 주옥 같은 발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경제적인 뭐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이든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씀을 여쭤봤더니 유능한 정부는 시장 개입해도 되고 무능한 정부는 시장 개입하면 안 되죠라고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 서킷 브레이크나 여러 가지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이 탄력적인 운영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과세나 대출이나 공급이나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유능한 정부는 개입하고 무능한 정부는 개입하면 안 된다. 한두 마디를 꼽아서 얘기하면 네. 이재명 후보가 3프로 TV에 출연해서 오래전에 주가 조작에 관련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이거 이재명 후보가 진짜 주가 조작한 것이냐 이런 얘기들까지도 함께 나오고요. 오죽하면 거기서 함께 출연했던 사람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 내용들까지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에 따라서 평가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돈을 버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분인지 주식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또 부동산으로 수억을 벌었다고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가 고위공직자로 오랜 기간 지내면서 그러게요. 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 다소 경험들이 사람들과 충분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들은 더 보완해 꼭 나가려고 합니다. 시청자들께서 3프로 TV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여쭤봤더니 주가 조작 수사한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부인에 대한 주가 조작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뭐 제가 여기서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의 거듭- 수사 경험을 얘기하시기 거듭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그토록 오랜 기간 공격했습니다만
수사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앞으로 계속 수사 받으실 테니까요. 기다려 보세요. 예. 뭐 일단 뭐 구속 수사 안 경제 받았다고 해서 별로 너무. 준비를 아니 왜냐하면 그 대조되는 부분 때문에 별로 준비를 안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마침 윤 후보가 그냥 어떤 데인지 모르고 가라고 해서 갔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러면 이런 식의 일처리가 된다면 이건 선대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예. 혹시 준비를 좀 잘 하시면 여기 나오셔서 저도 경제를 좀 알거든요. 네. 경제부를 10년 이상 해서 예. 앞으로 적극적인 토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또 이재명 후보한테 토론을 언급하니까 토론을 다소 피해가는 듯한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뭐 예. 제가 토론 얼마든지 할 거고요. 다만 근데 저희 1대1 토론 과거에 제안하셨던 거 아시죠? 네. 근데 다만 그 1대1 토론의 상대가 안철수 후보가 아니길 바랍니다. 훅 들어오네요. 아니, 뭐, 친하시잖아요. 아니, 일단 공격을 하시길래 방송 또 끝나면 받아는 어떻게 드려야 하려고.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요즘 김병민 대변인 심기 홍삼 좀 준비해 오셨어야죠. 너무 네. 그냥 오늘은 그냥 조금 다음 주쯤에 좀 안정 찾으신 다음에 하고